안녕하세요. 따뜻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창조의 아침 위치정보과 박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분들과 학부모님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1학년도 바뀐 전형과 학생부와 수능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미술대학 입시 전형이 2021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중상위권 대학들이 입시 전형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인데요. 변화의 가장 큰 포인트, 중상위권 대학들은 정시의 비중을 높이고 단계형 전형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네요. 단계형 전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계형 전형이란 1단계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성적과 실기 모두 중요한 전형이 되겠죠. 자, 정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단계형 전형으로 선발을 하면서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결과적으로 실기의 경쟁력이 입시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정시의 비중이 높아졌으니 수능 반영도 궁금해지시죠? 자, 수능에서는 국어와 탐구를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는 대학들이 늘었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가산점 또는 감점을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어와 탐구를 비중 있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한국사,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그럼 몇 등급을 받아야 할까요?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한국사는 4등급 5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고 영어는 3등급 70점 이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학별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그동안 수시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2021학년도부터는 정시 가군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이때 전형은 1단계 성적, 2단계 실기와 면접을 보는 장기형 전형을 채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으니 많은 경쟁 학교들이 생겼죠. 바로 지금까지 가군에서 시험을 보고 있던 국민대와 숙명여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조그만 희망 하나. 이러다 보니 국민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성적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 잠깐의 희망을 가져보아요.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능, 국어, 영어, 탐구, 수학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이었는데 올해 2021학년도부터는 9등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조금 성적이 풀어졌으니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원래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다 실기 전형이 있었는데 수시의 모집 인원을 축소시키고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수시에서 인원을 축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기 전형은 정시로만 이동을 하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을 폐지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하던 친구들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대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단계형 전형을 선택했으며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2단계에서는 성적과 실기를 보는 단계형 전형이 됩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정시에서 수시에서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시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교가 됩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시에 특기자 전형, 즉 상을 타서 가는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이 단계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단계에는 수상 실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과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대는 최저학력이 교과 성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정시에서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았었는데 수학과 탐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디자인학과를 산업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과로 분리해서 선발을 하고 수시와 정시 모두 비실기 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했습니다. 다음 상위권 대학에서 또 변화를 준 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도만 선발을 하다 정시로 바뀌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지금까지 정시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하다 수시 인원을 늘렸습니다. 수시에 15명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이때 수능 최저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 바뀌기 전 홍대의 최저학력 등급과 똑같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홍대의 경우도 수능 최저에서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합격에 문턱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고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수시 2단계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실기 100%만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1단계 선발에서도 인원수를 6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해서 선발을 합니다. 한양대학교는 이번 수시에서 전형을 많이 폐지했네요. 첫 번째로 상을 타서 가는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100%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대신에 실기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일반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데 이때 단계형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2단계에서 실기 100 이렇게 단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와, 벌써 몇 군데 학교가 단계형인지 모르겠네요. 이만큼 중상위권 대학들은 단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좀 인기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이제 성신여자대학교인데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는 어떤 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여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뷰티 산업학과인데요. 뷰티 산업학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그동안 학생부를 30만 반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45%로 변경을 했답니다. 아유, 우리 친구들 성적 관리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덕성여자대학교는 정시 수능에서 수학이 필수였는데 이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실기 100% 전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쁜 소식! 수능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와,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전형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수시에서 단계형 전형을 폐지하고 실기 70, 학생부 30,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별로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부분, 우리 아이는 수학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미대를 준비한다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학생부 반영 방법과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학생부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아마 지금쯤 막 생기부,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관리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가 반영되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일반 전형이라고 하면 성적과 실기를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는데 교과는 국영, 수, 사과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이야기하는 거며 비교과는 출결,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전형에서는 이 교과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물론 비교과가 반영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희대, 중대, 성신여대 등이 비교과가 반영되고 있죠. 그런데 그 비중을 살펴보시면 10에서 25% 정도? 자, 경희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희대는 실기 70, 학생부가 30 반영되는 입시 전형인데요. 그 학생부의 30 중에 30 정도가 비교과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비중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은 교과의 등급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신 반영은 일반 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결, 봉사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서 수학, 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수학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영을 하더라도 선택 과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국어, 영어, 탐구, 여기서 말하는 탐구는 사회 또는 과학 과목이 되겠죠. 이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표가 정말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죠. 많은 대학들을 설명드리고 비교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과목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과목들이 반영되지 않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선택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과 수학 영역에 색이 들어가 있지요. 탐구 또는 수학 중에 우수한 성적이 30%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탐구와 수학 중에 잘 나온 부분이 33.3%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도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고 있거나 선택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학은 선택 과목인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택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감점 또는 가산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반영이 되더라도 비중을 낮춘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학년도 변화되는 입시 전형과 학생부, 수능 반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입시는 전략입니다. 변화하는 입시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면 입시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일산 창조 아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